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아침 9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북서쪽 방향 약 1.5km 지점에 있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발 342m 북악산의 정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악산의 능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산책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연수원의 정문 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연수원의 정문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 전방 약 70m 지점 수풀 지역이 청와대 동쪽 춘추관 지역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 공간이 춘추관인데요. 청와대 동쪽 춘추관 지역이 전방 70m 지점 수풀 너머로 있습니다. 자, 계속 여기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 2025년 3월에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내용 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을 최초로 방문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이분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1947년 미 군정 시절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되기 전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는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947년 미 군정 시절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몇 시간 동안만 방문해서 그 당시에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을 몇 시간 동안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52년 12월 2일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으로 1952년 12월 2일에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듬해인 1953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이 돼서 8년 동안 임기를 마친 시점이 1961년 1월 20일에 임기 8년을 마치고 후임자인 민주당 소속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을 했는데요. 자, 이분이 8년 임기를 마치기 약 7개월쯤 전 1960년 6월 19일에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이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을 최초로 방문한 대통령은 바로 1960년 6월 19일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34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참고로 일본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현직 대통령은 1974년에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1890년생이고 이분이 1969년 3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8세 만 78세 때인 1969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은 뭘로 유명할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분인데요.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육군사관학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육군사관학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상 3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인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나오고 더글라스 맥아더의 부관 생활을 무려 9년이나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을 때 5년 동안 맥아더에 부관을 했었고요. 맥아더가 1936년에 필리핀 군사 고문으로 갔을 때 그때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따라가서 또 맥아더의 부관 생활을 추가로 4년 해서 무려 9년 동안 더글라스 맥아더의 부관 활동을 하셨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면서 가장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 그 당시에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1944년 12월에 미국 육군 원수 5스타 육군 원수로 진급합니다. 물론 이분만 육군 원수로 진급한 건 아니고 1944년 12월에 미국 육군 원수가 된 분이 총 7분입니다. 7분. 자, 7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합참의장이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제 원수 진급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그 당시에 공군은 있지 않았습니다. 공군 역할은 육군 항공대가 했었고 공군이 창설된 것은 1947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공군은 없었고요. 공군 역할은 육군 항공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1944년 12월에 미국 육군 원수 원수 진급자가 5스타를 원수라고 하는데요. 으뜸 원자 장수 숫자 육군 원수 으뜸이 되는 장수다 이런 의미에서 으뜸 원자 장수 숫자에서 원수 5스타 별이 5개입니다. 5스타 진급자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태평양 방면의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그 다음에 또 원수 진급자가 이제 육군항공대 사령관, 공군의 전신이죠.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 사령관. 그 다음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 이분이 바로 1942년 6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의 주역이 체스터 니미츠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데요. 이분도 1944년 12월에 원수 진급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상 1944년 12월에 미국의 원수 5스타가 된 분이 7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분이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했고, 그때 1947년 우리나라 미군정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 신분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해서 몇 시간밖에 체류를 안 했는데요. 그때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1952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선거 공약이 뭐였냐면 한국전쟁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 전쟁을 종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미국의 34대 대통령 당선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선거 공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종전을 빨리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52년 11월 초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 후인 1950년 12월 2일 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부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지금의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자리 그곳에 미 8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 그 다음에 주한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 등의 영접을 받았고요. 그때 바로 자신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도 한국전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위층일수록 솔선수범의 정신에 따라서 병역 기피를 하지 않고 전쟁에 다 참전하는 게 아름다운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만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게 아니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명칭의 유래가 그 당시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주한미 8군 사령관이 바로 워커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아들 샘 워커도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 8군 사령관 워커 사령관은 1950년 12월 24일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 된 시점에서 서울시 도봉동에서 작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라톤 워커힐 호텔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여하튼 그 워커 주한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전차 군단의 미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수많은 각국의 고위층들의 자제들 약 150명 정도가 한국전에 참전했을 정도로 외국들은 특히 미국은 고위층일수록 병역 기피를 하지 않고 자녀들을 다 참전시키는 게 아름다운 관행입니다. 역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도 육군 소령 신분으로 대대장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대학로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건물에 캠프가 차려진 주한미 8군 사령부에서 그 당시에 주한미 8군 사령관인 벤플리트 사령관의 안내에 따라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를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길게 하지 않고 아버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에게 빨리 부대로 복귀해라. 지휘관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절대 안 되니까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를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던 주한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그 시점보다 8개월 앞선 1952년 4월에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에서 잃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벤플리트가 주한미 8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하니까 아들은
신혼인데도 자신의 신혼 신부를 미국에 두고 아버지를 따라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 북한 그 철도 시설을 폭격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폭격을 하다가 북한군의 대공포에 맞아 격추됐고, 그래서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가 중공군에게 넘어가고 다시 소련군 강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주한미팔군 사령관 아들도 참전했는데 사망하는 그런 슬픔을 갖고 있었던 분이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952년 12월 2일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그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의 만남을 주선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의 방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이듬해인 1953년 대통령에 취임을 했죠. 1953년 1월 20일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바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일한 동맹국가는 미국입니다. 동맹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을 때 군사 지원을 하기로 협약,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를 동맹국가라는데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이 195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그해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이듬해인 1954년 11월 18일에 그게 양 국가의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받아서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미국과 철통 같은 혈맹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8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바로 1960년 6월 19일에 미국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전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방문한 거가 되는데요. 자, 오늘 현재 시각이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4.19 혁명 65주년입니다. 오늘이 4.19 혁명 65주년인데요. 자, 4.19 혁명이 일어났던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1960년 6월 19일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는 서울시 인구가 약 960만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인구가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 또 그 다음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고,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해리 트루만 33대 대통령이 미군 주도로 UN 16개국의 전투병 파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풍전등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 시절에 1954년 11월 18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서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긴 거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미국이 한국에게 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고마운 존재가 바로 미국이다 보니까 1960년 6월 19일 4.19 혁명으로부터 2개월이 된 그 시점에 미국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방문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방문한다니까 몇 주 전부터 온 나라, 대한민국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실제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 인구 200만 명 정도 중에 절반 정도인 100여만 명이 서울시 각 도로를 꽉 메워가지고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탑승한 그 방탄차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인파로 붐볐고 열렬한 환호 뜨겁게 맞이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의 국가 원수가 한국을 방문하니까 우리 온 국민이 영접을 열렬히 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참전용사 묘역을 방문을 했을 때 보통 A4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의전 차원에서 A4를 발사하는데요. A4를 발사할 때는 보통은 공포탄을 발사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환영이었던지 그 당시에 수도군단 수도방위 사령부는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거고 수도군단은 수도 서울의 외곽을 방어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수도군단인데요. 그 당시에 수도군단의 육군 중령과 육군 대위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105mm 곡사포 실탄을 21발을 발사했습니다. 105mm 곡사포 실탄,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21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무서운 축포는 처음이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열렬히 환영하다 보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내 평생 이처럼 영광스럽고 이처럼 무서운 축포는 처음이었다.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21발, 105mm 곡사포 21발을 발사해 가지고 환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부터 65년 전인 1960년 6월 19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현직 대통령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69년 3월에 7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을 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미국을 방문해서 애도를 했고 특히 프랑스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까지 직접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의 판도를 바꿔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던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4년 3개월의 점령을 받았던 프랑스 입장에서는 레지스탕스를 결성해서 독일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그때 지도자가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고 나중에 1959년부터 69년까지 프랑스의 18대 대통령을 했고 파리에는 지금 샤를 드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처럼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서거 시에 미국까지 방문해서 조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 현직 대통령이 바로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91세까지 생존하셨던 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존 아이젠하워, 즉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은 지금부터 49년 전 1976년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금융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건물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남서쪽 방향으로 약 한 3km 지점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연수원의 정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금융연수원의 산책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아까 촬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청와대 뒷산 북악산 해발 342m 고지고요. 이 양철 지붕 너머로 금융연수원에 별관 건물이 있는데요. 그곳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는 공간입니다. 자,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휴게 코너입니다. 휴게 코너입니다. 자, 휴게 코너를 3층, 여기 본관 3층 휴게 코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현재 시각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한 35분 정도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weekend.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